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업로드를, 영상을 업로드를 못할 때 저희 텔레그램 공지방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공지방에 저의 관점을. 그리고 단톡방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이. 그거는 이제 더보기란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무료입니다. 텔레그램. 그래서 그 외에 저희의 실시간으로 포지션을 공유해 주는 공지방이랑 또 단톡방이 또 선물방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가성비도 좋고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영상만 뭐 기다리지 마시고 꼭 저희 구독자라면 저희 텔레그램에 다 참석하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하셔서 저희 관점을 잘 하실 분들은 참고용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OKX 7월 트레이딩 데이가 또 7월달에 열렸습니다. 소규모 대회입니다. 참여자가 100명도 안 됩니다. 1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전 6월달엔 200명 정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가 조건은 최소 입금 300달러,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뭐 10만 달러인데 이건 뭐 거래하다 보면 뭐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위부터 5위 거래량 순위, 그리고 1위부터 수익률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링크는 제 코드로만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 코드로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이 OKX 버튼, 이 링크를 타셔서 조인 버튼을 누르셔야 참가가 완료가 되고 자동으로 참가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단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금을 가져가시고 P&L 이렇게 71%와 벌써 70%까지 상승한 사람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금 풀이 커집니다. 저번 대회에서는 13,000달러의 상금이 풀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7월달 대회도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내용은 단기적인 관점, 뭐 지금 관점이랑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점에 아울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2월 17일 날에 스톰엑스, 제가 이런 정보가 있어서 김치코인이 대규모 상패 작전을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중에 스톰엑스가 상패 공지가 올라올 것 같다. 홀더 분들 주의하세요라고 거의 6원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7일입니다. 근데 스톰엑스가 지금 업비트 7월 3일 날에 거래소에서 상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0.8원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적절한 내용들을 유튜브 외에, 영상 외에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했으면 6원에 팔 수가 있는데 이게 1원 돼가지고 뭐 6토막이 나버렸죠.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인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상 111선 이탈이 되면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해서 현물분들도 선물을 10배나 5배 해도 이게 200%, 10배 기준 270%, 5배 기준 뭐 100%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라도 일봉상 111선이 깨지면 숏을 타서 3일봉 111선을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3일봉이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엔킬이 청산났을 때 이때거든요. 구간에서는 롱을 공짜였고 이 구간에서도 이제 진짜 봐야 되는 구간인데, 여러분들한테도 3일봉 111선 3일봉 111선 안착 막으시면 진짜 박엠 세일이다 라고 계속 4월 7일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4월 7일 날에 OKX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위기상황인 만큼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추가 입금으로 교차로 진입했기에 청산가를 높이셔라, 중심가시 71.2K니 거기까지 열어주시고 60K 중반대까지 보수적이다, 낮출 수 있으면 더 낮춰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물은 3일봉 현재 밑꼬리의 비트코인 매수
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착 마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310 111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 손익비가 지리는 자리라고 말해줘도 아직 모르겠다라는 사람이 많다. 위에 55%가 310 111선에서 풀매수로 때렸다, 45%가 아직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의 이제 매매를 따라 하신 분들 중에 제일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을 제가 유튜브 게시판이나 텔레그램 공지방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인진님 덕분에 310 111선에서 밑에서 잘 잡아서 큰 수익이 났다. 이분은 8억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 종료를 보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봉상 11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이게 주황색깔 레벨입니다. 이게 이탈이 되면 첫 번째로 일봉상 111선이 이탈이 돼야 310 111선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77.5K에 롱을 10배를 잡아서 77.5K에 310 111선 딱 안착되는 310 111선에서 딱 타서 여기가 진입가이자 손절가입니다. 그래서 내 진입가가 손절가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죠. 여기가 이탈이 되면 이 밑에 빨간색 레벨까지 50K까지 60K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77.5K에 타서 92.3K에 전에 입절을 해서 제가 이때 아마 3만 불 정도로 타서 그 이상으로 200% 났으니까 총 뭐 6만 불 정도, 1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트럼프 민코인도 오를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4월 10일 날이 이게 310 마감이 다음 날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라이브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젯밤 코인진 라이브 정리 4월 10일 날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2018년도 나스닥 일봉 차트 896일선 부근에서 찐 반등이 시작이 된다. 2018년도 나스닥 일봉 차트 896일선 부근에서 찐 반등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도 나스닥 일봉 차트 896일선 부근 도달. 그래서 매도세가 다 나왔다. 그래서 2018년도처럼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들부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다. 그게 1차적인 호재가 될 것. 그래서 얘기를 쭉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90일간 관세를 유예를 시켰고, 그래서 폭등이 시작이 되었죠. 결론, 이제 라이브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인데, 비트코인 마지막 파동인 3파가 남았다. 역사적 매크로로 보더라도, 차트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이 기회다. 꼭 사라. 포트폴리오를 비트코인 70%, 나머지 30%는 트럼프 민코인을 사라. 그래서 트럼프 관세 정책 성공 시 각광받을 코인이 트럼프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쭉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지금 최근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TGA 잔고 때문에 예전에는 영래포에서 가져와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도,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896일선 부근에서 상승을 했죠, 관세 빔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똑같잖아요. 지금 트럼프 2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스닥도 896일선 반등 쳤고, 이번에 관세 빔 때문에 2018년도에서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일 때 미중 무역 정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정고점을 뚫고 가더라.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다시 쌍바닥을 찍고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저는 정고점을 뚫을 것이라는 게 그 뷰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깐 제가 얘기 드렸죠. 계속 제가 언급 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조금 시장에 충격이 될 만한 유동성 자금들이 흡수가 되는 시기가 온다. 그게 이제 6월 말 7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이 부채 한도 협상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상원만 통과되고 하원도 오늘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이제 단기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하는데, 원래 이게 MMF 애들이 있어요. 이 머니마켓 펀드 애들이 단기채를 사줘요. 그럼 그 돈들이
TGA로 들어갑니다. 이 단기채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과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사줘야 TGA에 돈이 들어가면서 TGA가 방출이 될 때 유동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24년도 1분기까지에는 원래는 MMF들이 단기채를 사줘요. 단기채를 사주고 난 다음에 RRP라고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빼와서 그 다음에 TGA를 만들고, 이 MMF 애들이 영래포에서 돈을 빼와가지고 TGA를 돈을 맡겨두면 이 단기채를 담보로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단기채를 살 때 이 담보로 유동성을 창출을 했는데, 지금은 영래포 돈이, 이거를 보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영래포 잔고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서 24년도 이때 부채 한도 시기에, 이때는 영래포 TGA 잔고는 점선인데 올라가고 있지만은, 긴축이 되고 있지만은,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지금 이게 2억 달러 정도 넘게 있었는데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푸니까 시장이 이때는 어땠냐면, 긴축은 하고 있지만은 영래포에서 지금 완충 효과를 내줬다. 이때의 구간입니다. 이때. 그래서 큰 폭락이 없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잘 버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관점을, 옐런이 의도적으로 지수를 올리고 있다, 장단기 미국 국채 역전 이유, 미 재무부에서 의도적으로 장기 국채를 발행을 조절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TG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영래포 잔고에서 돈을 새로 꺼내온 거잖아요. 이제 MMF들이 단기채를 사요. 단기채를 사기 위해서 영래포에 있는 돈을 꺼내와서 그 꺼낸 도중에 단기채 담보를 해서 유동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TGA 잔고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긴축이 되더라도 단기채를 담보로 가지고 영래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영래포 잔고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빵원에 가깝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남겨져 있는데, 지금은 바로 머니마켓 애들이 혹은 시중의 은행들이 단기채를 사주면 바로 TGA로 긴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천억 달러를 얘네들이 이제 단기채를 발행을 시키는데, 이 5천억 달러를 MMF들이 돈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천억 달러가 TGA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충 목표가 지금 현재 TGA 잔고가 3천억 달러쯤 되는데 8,500억 달러까지 긴축이 된다. 옛날에는 영래포가 돈이 있어서 새로운 돈으로 잉여 자금들을 데리고 와서 유동성을 완화가 되었었어요. TGA가 올라가더라도 영래포가 내려감으로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왕충 효과가 났는데, 반대로 21년도 11월 달부터 여러분들 대하락장을 겪었잖아요. 이때까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는 TGA도 올라가고 영래포도 올라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래포 잔고는 다 썼고, 그죠? 영래포 잔고는 다 썼고, 지금 현재 대량의 부채 한도 시기 때 5천억 달러 정도의 단기채를 발행을 시킬 건데, 지금 5천억 달러가 어떻게 보면 시중에 영래포 잔금이 없으니까 그대로 시중에 있는 돈을, 생돈을 빨아들이는 거라서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에 대해서 긴축이 온다 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 썸네일을 보시면 뭐 6월 7월 달에 또 한 번 충격 온다, 6월 말 7월 시장에 큰 충격 온다, 계속 이렇게 6월 7월 TJ 잔고 긴축이냐 마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면 아직 부채 한도가, 제가 상온만 통과되었을 때 이때 111선을 우리가 뭐 숏을 입절을 하든 혹은 뭐 롱을 여기서 타든 그러려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111선이 지켜주면 우리가 롱 관점에도 좋고, 이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숏을 잡고 있었잖아요. 숏을 잡고 있는 상황에 111선이 오려면 어디가 깨져야 되냐면 61선이 깨져야 됩니다. 실제로 이 61선도 오려면 5일선이 깨지고 21선이 깨지고 이렇게 해야 61선까지 도달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당연하게 61선이 깨져야 그 밑에 있는 이평선은 111선이 오는 거고 111선이 깨져야 224일선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448 깨지면 896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61선을 제가 이때 7월 1일 날에 말씀드렸어요. 이때 반대적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전 61선 초록색 이탈이 되고 상승을 했다. 이 구간이죠. 이때는 61선이 이탈이 되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61선에서는 이탈되었지만은 이번에 지지를 받으면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뜻이다. 이탈하면 당연히 약해졌다라고 보고 61선 이전 찢은 저점 이탈 시 더 고리 깊은 하락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는 딱 이 이동 평균선 61선 추세선입니다. 지금까지 일봉상으로 60일 동안 추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선을 61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61선이 추세선이자 이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61선이 이전에는 깨졌으면 이번에 이 매도세보다 더 커야지만이 111선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숏 익절가. 그런데 이 매수세가 강해졌다라는 뜻은 이전에는 깨졌지만 이전에 지지를 해주면 여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안 온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 드리고 61선을 지지를 받았죠. 이때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레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숏 스위칭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107에서.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수익을 커버가 됐는데, 그래서 107에 타서 10970에 입절을 했고 1억 정도를 수익을 얻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61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물방에는 보시면 평단가가 105K, 107K 막 이런 식으로 최소 105K를 평단가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106K 때 숏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99.5K에 입절을 하고 난 다음에 99.4K에 롱을 진입을 해서 103K에 입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103K 후반 10380 CME 갭이 1038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숏을 99.5K에 익절을 하고 99.4K에 롱을 진입을 해서 CME 갭까지 채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4에 부근에서 숏을 5배를 들어갔습니다. 1차로 104에 숏을 들어가고 2차에 107 부근에 숏을 타서 거의 최소 105까지 진짜 평단가 쓰레기인 사람도 105까지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6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지지를 못 해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탈하면 이 61선이 이전에 찢어졌지만 이번에 지지를 받으면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뜻. 이탈을 하면 당연히 약해졌구나 라고 보고 61선 이전 찢은 저점 이탈 시 더 고리 깊은 하락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고리 깊은 하락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딱 보면 그거는 111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 레벨을 한 번 더 먹는 구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이건 쓸데없는 손절이긴 했어요. 내가 4시간 봉상으로 언제 잤냐면요, 4시간 봉상으로 이 5시 마감이 이탈이 되는 걸 보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1봉상으로 다음 봉에 이제 아침 9시 봉 마감이 4시간 뒤에 여기 부근이 61선을 안착을 하고 61선을 여기 꼬리를 달고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땐 자고 있었거든요.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한 3억 정도를 봤었어요. 이건 너무 뼈저리죠. 근데 이전에 이미 뭐 106K의 숏을 잡아서 99.5K에 익절을 하고 숏을 익절을 하고 99.5K에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104K 부근에서 롱을 입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롱 수익도 9천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 숏 수익도 3억 3천, 이제 나머지 이 계정도 총 토탈해서 6.5억을 받는데 여기서 절반을 제가 이제 도려냅니다. 그래서 너무 좀 뼈아픈 거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이거를 지켜주고 있길래 107K에 그냥 롱을 바로 타버렸어요. 그냥 5배 정도. 5배 정도를 타서 아까 보여드린 내용처럼 107K의 롱을 진입을 해서 거의 11K, 11만 달러 부근에서 롱을 익절을 하고, 이때 제가 이게 선물방이면서 지워놨는데 이때 보면 이제 다시 또 익절을 하고 난 다음에 108K에서 롱을 5배 진입을 합니다. 또 다시 대기를 해요. 그래서 재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108706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뭐 눈치껏 하신 분들은 108K 후반 부분에서 진입을 해서 저 또한 진입을 했습니다. 108K에 비트코인 30개 정도를. 그 다음에 올 익절을 합니다. 이 올 익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원래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자, 61선을 지지를 받을 때는 상원만 통과했을 때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하원 통과도 남아져 있고, 트럼프도 서명도 남아져 있었어요. 근데 하원이 제가 알기로는 좀 늦게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 일정은 늦춰질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블룸버그에서도 하원 내부 재정 논쟁 때문에 투표가 지연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감세 법안 하원 문턱 넘을까, 로이터 인용의 공화당 내부 반발로 법안 처리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이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어떻게 얘기해 드렸냐면, 하원 통과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세력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냐면, 자, 비트코인 숏 커버링이 발생했다. 일봉 61선을 지지를 받아 단기채 발행으로 MLF 자금들이 영내포유자 잔고를 끌어와서 시장 유동성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인 시장의 충격은 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항이지만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대량의 5천억 달러의 T빌 3개월 이하 단기채 발행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기가 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협상 전으로 61선 지지 여부로 숏커버링 형상을 직시하여 더 큰 반등을 주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이전의 고점을 높여 저점을 높이려는 마켓 메이커의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였습니다. 결론은 117K에서 115K까지 상승할 것이라 라고 봤었어요. 하원 통과가 늦어지는 시점에서 계속 TGA 잔고를 방출을 하면서, 원래 6월 30일 날에는 4천억 정도를 긴축을 했는데 7월 1일 날에 얘네들이 긴축한 거를 다시 7월 2일 날에 1천억 달러를 다시 방출을 하더라고요. 유동성 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간을 좀 끄면서 고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아지면 저점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인가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원 통과가 돼버립니다. 뉴스와 다르게. 한국 시간으로 7월 4일입니다. 빅 뷰티풀 법안, 트럼프 전 17년 감세 연장, 뭐 이렇게 하면서 부채 한도 5조 달러 상향 등을 담은 법안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 시간으로 7월 5일 날에 이제 트럼프가 서명이 시작이 되면서 TGA 잔고가 본격적으로 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두 번째 때 제가 올 입절을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두 번째 재진입을 했잖아요. 1087에. 그래서 1097에 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 매도를, 이때 저희 코인진 선물방의 실시간에서는 또 109743에 현재가 올 입찰을 합니다. 오랜만에 현금 감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멘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안 드는데, 지금은 10만 9천 달러에서 지금 숏을 3배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3배 숏을 10만 9천 달러에 지금 진입을 했고, 저 또한 실시간으로 저도 이제 한 10만 9천 불에 타서 20개 정도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는 이전에 6.5억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때 6.5억을 먹고, 나머지 저는 이 계좌는 10억만 이용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출금을 하고, 그래서 이 계좌가 10억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탈로 보면 그 105K 때 작아지고, 우리 선물방 여러분들도 참, 이게 제가 이틀 동안 밤을 새고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내려와서 이제 낚시도 하고 이틀 동안 밤샜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진주에 와서 이제 숙소에 와서 5시까지 봉망을 보고, 4시간 봉 이탈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지를 받는 거 보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났었죠. 근데 어제 두 번의 매매로 한 2억 정도를 복구를 하고 지금 거의 마이너스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먹은 거는 크게 손해는 아닌데, 이 지금 10억 고정으로 이 다음 매매, 이 매매 이후에 스테이지 2로 넘어갔을 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이렇게 세리바리 먹었습니다. 이렇게 1억 정도를 두 번씩 먹어서 지금 숏으로. 그래서 이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5시에 트럼프가 감세안이든 그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거를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인 법안이
발동이 됩니다. 그렇게 발동이 되는 순간에는 TGA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61선이 깨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봐요. 여기가 매수세가 강하려면 이때는 이탈됐지만 지지를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보다 매수세가 강하려면 61선 근처에 와서 터치가 안 되고 근처에 와서 반등을 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본격적인 차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매크로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61선이 깨지겠죠, 당연하게.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는 111선, 97K 부근, 98K 부근, 이게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뭐 98K까지 나중에는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 레벨에서 111선이 터치되면서 이때 롱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111선에서 정확하게 터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매수세가 강하면 111선 이 위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터치, 여러분들이 뭐 이 터치만 기다리고 있었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 터치가 안 되고 이렇게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근처에 왔을 때. 그래서 111선에서 근처에 왔을 때 숏을 익절을 하고 롱을 스위칭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GA 장고가 본격적으로 오늘 내일 7월 5일 한국 시간으로 5시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기 때문에 111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61선 일봉상으로 61선이 깨지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111선 근처나 111선 부근까지 오겠구나, 거기서 숏을 익절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를, 현물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저는 이더리움이 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현재 제가 최저점을 맞췄잖아요. 그 최저점 맞췄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역별이 완성이 되고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완성이 되는 시기가 이때 시기잖아요. 그죠? 896선 뚫어줬을 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2시간 봉상으로 보면 이제 막 역별 구간에서 111선 뚫고 220선 뚫고 지금 이 구간입니다. 896선 뚫고 정별로 갈 겁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분기 7월 중순부터 뭐 7월 오늘부터죠. 어떻게 보면 7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메말라 간다. 그렇지만 8월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쯤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지면서 TGA 잔고가 아무리 긴축이 되더라도 이 미국 재무부가 TGA 잔고 계좌라고 했잖아요. 미국 재무부 계좌가 TGA 잔고로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돈을 풀 수 있는 기관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는 있는 돈으로 현재 우리가 시장에 돌고 있는 돈을 어떻게 돈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 장작을 피잖아요. 그럼 이 발행 구멍을 해주는 게 재무부고, 연준은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겁니다. 연준의 힘이 더 파워가 세죠. 근데 새로운 돈이라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라면 새로운 대출이 되고 부채 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그 돈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제일 바이든 욕하는 게 역내포 자금이 지금 남아있더라면 지금 막 엄청 올랐을 텐데 지금 어렵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연준 보고 금리 인하를 해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역내포 자금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 이제 다가오면 올수록 8월달부터는 좀 좋은 장이지 않을까 싶고, 단 일봉상 11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되고, 만약에 일봉상 111선이 이탈이 되어도 3일봉 111선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봐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일봉상 111선이 터치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짧아요. 이때 8월 7일날 이후부터 그 다음에 111선 도달한 게 246일 만입니다. 근데 지금 100몇일 만에 다시 또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일봉상 111선 이탈이 되면 100일 안팎으로 오는 거잖아요. 이게 안 좋아요. 주기가 짧으면. 그리고 제가 말했죠. 장기 이평선을 3번 이상 터치가 되면 그 방향으로 이제는 뚫릴 것이다. 지지를 받았던 레벨이 깨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입니다. 웬만하면 지금 일봉상으로 111선 지켜주고 오르는 게 매수세가 더 강해서 지금 상승할 때 더 크게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봉상 111선이 안 깨지는 게 제일 좋고, 감히 얘기하자면 일봉상 111선이 깨지고
3일봉까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의 가능성은, 여기 이제 이전에는 제가 100%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은 20% 내지 많이 해봤자 30%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일봉상 지금 현재 깨진다면 이 코인 시장을 비중을 많이 줄일 것입니다. 시즌 종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염두를 더 크게 하는 시점이라서 뭔가가 터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내용들은 단기와 중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장기로 보면 만약에 3일봉이 111선이 깨지는 레벨이 장기일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 자, 이게 미국 국채 10년 국채와 3개월짜리 국채입니다. 이게 트레저 빌입니다. 단기채. 이 검정 색깔이 트레저 빌이거든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단기채보다 이 파란 색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더 커야 됩니다. 그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를 나면서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상승을 시켰던 요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MLF들이 영래포 자금을 끌어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발행을 시켰다. 재선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고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커지는 구간이 이 밑에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화가 될 때 항상 이 회색선 보이죠, 여러분들.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리고 정상화로 될 때 역전차가 되고 난 다음에 단기채 이자가 더 높은 상황에서 정상화가 될 때 리먼 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정상화가 될 때 향후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지금은 보시면 가깝게 보면 아직은 안 됐죠. 잠시 25년도 1월 달에 잠시 났었지만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정상화로 될 겁니다. 당연하게. 장기로 돈을 오래 맡긴 사람한테 이자를 주는 거는 당연한 정상화입니다.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화 구간이고, 정상화로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 미국이 잘 산다라고 보겠지만은, 연준에서는 이 10년짜리 장기 국채가 미국의 자산이고 담보고 그런 거잖아요. 부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10년짜리가 당연하게 지금 3개월짜리보다 더 낮으면 안 돼요.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수익 구조는 만기가 짧은 거를 사와가지고 만기가 긴 걸로 팔아먹어요. 한마디로 3개월짜리가 동대문 시장이고 10년짜리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죠. 그것도 이렇게 격차가 늘어나고, 이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로 만드는 과정에 어느 정도 충격이 온다는 얘기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상화되는 구조에서 약간 충격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과 연준이 원하는 그 결과의 값은 다르다. 나중에 이 정상화되면 미국은 더 잘 살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비정상에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잠깐의 아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3일봉 112선이 깨지는 레벨은 이런 구간이 도래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정상화가 되고 아직은 정상화가 안 됐어요. 10년물이.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원래는 단기채를 순감이었는데 10년물이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4%까지. 그건 레버리지 때문에 이건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서 간세 유예를 하고, 트럼프가 유예를 한 이유가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게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원하는데 10년 수익률을 가라앉기 위해서 단기채를 불고 시장이 이제 간세 때문에 하락을 해서 자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10년물이 유예를 시킨 거다.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10년물 수익률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100% 장단기 금리 역전차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1980년도부터 코로나까지, 최근까지 2020년도까지 항상 경기 침체가 왔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차트와 똑같아요. 어떤 차트냐면 나스닥이 896일선 도달할 때 했죠. 이때가 미중 정쟁 4월달입니다. 2018년도에도 896일선 근처에 왔다가 반등을 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져요.
하락을 합니다. 896일선까지. 이때 구간입니다. 실제로 하락을 하죠. 그럼 다시 이 쌍바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896에서 못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일 거잖아요. 나스닥 미국 주식을 하실 분들은, 미증시를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가 온다. 올라가는 거에 포부를 느끼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라든지 밑에서 바닥에서, 이때 제가 2008년도에 4월달에 말씀드렸었죠. 이때 테슬라도 주어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주우신 분들은 가정 속입니다. 저점은 높아집니다. 보세요. 이때는 5700 지수였고 이때는 해봤자 6600달러입니다. 저점은 높아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이제 막 접어들었습니다. 2, 3년 뒤에는 미국 금리가 1%대까지 내려오면 시장의 유동성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 111선 레벨, 그리고 3일봉 111선 오면 좀 위험한 시기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봤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고, 그 단기, 중기, 장기지만은 그 안에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변수들도 여러분들한테 그 실시각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지표들로 인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